Today, we are going to learn some Korean expressions through episode 5 and 6 of Our Unwritten Seoul. When you watch a drama, there are often lines that are easy to overlook, but in fact, they are expressions Koreans use all the time in daily life. I picked out some of those must-know phrase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at these iconic drama scenes together and discover real natural Korean expressions. 네 첫사랑이 유미지라고? 뭐야? 새삼스럽게? 아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라고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하거나 놀라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저씨 예뻐지시기엔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라고? 들었잖아요. 오늘은 장사 접고 집에 일찍 들어가시죠. 아니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저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산단소입니다. 영어로는 did you say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요만 붙여서 라고요 라고 하면 존댓말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은 호수가 본인의 첫사랑이 미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미래는 호수의 첫사랑이 미지인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수가 편하게 얘기한 건데 지금 미지가 미래인 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안 미지가 너무 놀라서 너 첫사랑이 미지라고? 되물은 거예요. 다른 예시도 들어보면 저분이 팀장님 동생이시라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야? 새삼스럽게? 아는 거 아니었어? 언제부터? 언제부터냐니? 새삼스럽다는 상대방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당연한 걸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드라마처럼 뭐야 새삼스럽게 라고 말하면 한국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뭐야 새삼스럽게. 잘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는 호수의 첫사랑이 미지인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하게 말한 건데 갑자기 미래가 처음 듣는 것처럼 너 미지가 첫사랑이라고 하면서 놀라니까 호수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너 다 알면서 갑자기 왜 그래 새삼스럽게 라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와 에스파 진짜 예쁘다 뭐야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기잖아. 마음 있는 척 이용해놓고 단물 빠지면 갑자기 피해자인 척. 이 문장에서 두 번이나 나온 척하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랑 사용할 때는 는 척, 명사랑 사용할 때는 인 척을 붙여서 사용해요. 날 걸렸어. 아니 취해서 뻗은 줄 알았더니 설마 술 먹기 싫어서 자는 척했던 거야 후배님? 나 바로 알아봤나 보네. 괜히 스캔들 날 수 있으니까 스타일리스트인 척 해줘요. 영어로는 pretend to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 마음 있는 척은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라는 뜻이고 피해자인 척은 실제로는 가해자이거나 잘못을 했는데 피해자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엄청 자주 말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드라마가 완전 척하고 있는 드라마잖아요. 미래가 미지인 척을 하고 있고 미지가 미래인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회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 척, 마음 있는 척 행동을 하고 또 가해자이고 잘못을 했으면서 지금은 피해자인 척 행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있는 척 이용해놓고 단물 빠지면 갑자기 피해자인 척. 원래 회사를 다니던 사람은 미래니까 미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아마 어떠한 사건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짜리 발언인 거 아십니까? 네? 짜리는 값, 크기, 나이, 단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돈이랑 짜리를 같이 말하면 그만한 가격을 하는 어떤 물건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100만 원짜리 가방, 10평짜리 집처럼 크든 작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 제가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에 15원짜리인데? 네, 그냥 쪽대본처럼 그냥 그 한두 장짜리만 외워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왜 드라마에서 호수가 1000만 원짜리 발언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미래의 회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그냥 뒷담화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호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라고 확정되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비유적으로 1000만 원짜리 발언이다 라고 한 거죠. 그 발언을 하면 1000만 원을 내야 하니까 이 발언의 가격은, 값어치는 1000만 원이나 한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0만 원이라는 큰 단위의 돈을 사용하면서 그 발언을 하면 대가가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걸 강조해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호수가 뒤에서 아주 멋있게 도와주는 장면이었어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너가 방금 말한 그 아이디어는 진짜 1000만 원짜리 아이디어야 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너의 아이디어는 1000만 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너 자꾸 입 따위로 굴 거야? 내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랑 똑같은 뜻인데 더 구어체적인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 상태가 계속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미지가 술에 취해서 호수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여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미래를 좋아했다가 미지를 좋아했다가를 말하는 거예요. 호수가 미래를 좋아한 적은 없지만 미지가 예전에 호수가 미래를 좋아한다고 오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첫사랑이 미지 본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왔다 갔다 해요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는 원래 장소를 오고 가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전 남자친구가 계속 제 집 문 앞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이 자주 바뀔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해. 좋다가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너무 이상해. 이렇게요. 오늘 아버지한테 맞고 정신 잃은 널 업고 올라오던 그 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보통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보다 더 정신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행동만이 아닌 거죠. 딱 두 가지를 번갈아 한다기보다는 일관성 없이 여러 행동을 하고 여러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민폐 끼쳤다. 미안. 이거나 먹어. 내가 살다 아침부터 술 깨는 약을 다 사먹다. 여기서 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정말 별일이 다 있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살면서 어떤 일을 처음 겪었을 때 와,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살다가 너 같은 모질이는 처음 본다. 놀라거나 어이없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너 오늘 12시 전에 일어났어? 살다 내가 너 오전에 일어나는 걸 다 보네. 너 지금 방 청소하는 거야? 살다 내가 너 청소하는 걸 보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호수가 미지 때문에 술 깨는 약, 숙취해소제를 처음으로 아침에 산 거예요. 미지가 술 취해서 호수 집 앞으로 찾아왔고 갑자기 잠들어 버렸고 그랬으니까 호수한테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일들이 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죠. 게다가 호수 혼자 지내고 있었으면 아침에 숙취해소제를 살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근데 미지 때문에 아침에 숙취해소제를 사는 일까지 발생했으니까 살다 숙취해소제를 아침에 다 사네. 이렇게 더 본인의 어이없음을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하다가 있어요. 이 표현은 제가 3, 4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표현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3, 4화 영상도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너 좋아했다고. 취했어. 지금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야, 이호수. 여기서 을 테니까는 나의 의도와 생각과 함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부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는 내가 계산할 테니까 다음에는 너가 계산해 이렇게요. 마주쳐도 내가 먼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라. 이 표현도 진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드라마 속 대사처럼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못 들은 척 할게. 그러니까 너는 말 안 한 걸로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의 의도는 못 들은 척, 그러니까 부탁, 너도 말 안 한 걸로 해줘 이렇게요. 지금 미지가 취해서 호수한테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호수는 지금 미지가 미래인 척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가 본인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한 줄 알고 엄청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말 안 한 걸로 해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취했어. 지금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야, 이호수. 너 왜 이렇게 항상 어려워? 여기서 왜 이렇게는 상대방의 상태, 행동, 태도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그 강도가 더 심할 때 놀람과 궁금증을 담아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여울 때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짜증이나 놀람이나 칭찬과 같이 다양한 감정들을 담을 수 있어서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이 머리 하고 현장 가면 감독님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알아두면 진짜 좋을 거예요.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두고 가. 지각한 티 내지 마. 그래? 밑에 택시 불렀으니까 타고 가. 여기 아까 말했던 을 테니까랑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로 니까, 으니까예요. 근데 그냥 니까, 으니까만 말하면 이유나 원인만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자처럼요.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두고 가. 근데 을 테니까는 내가 앞으로 할 행동을 먼저 말하고 그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부탁할 때 말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저녁 할 테니까 너는 쉬어처럼요. 나는 앞으로 저녁을 할 거고 너는 내가 저녁 할 동안 쉬어줘 라는 부탁이 담겨 있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 느껴지시죠? 호수의 대화 속에서도 바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미지가 취해서 호수 집에서 결국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호수가 센스 있게 지각한 티 안 나게 가방은 본인 집에 놔두고 가면 본인이 나중에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한 거고 택시도 미리 불러놨으니까 타고 회사에 얼른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티 내다는 뭘까요?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두고 가. 지각한 티 내지 마. 그래? 여기서 티 내다는 일부러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낼 때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게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지금 가방을 가지고 출근하면 회사 사람들이 미지가 지금 출근했구나, 지각했구나 라고 당연히 알겠죠? 그건 너무 티를 내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살짝 다른 표현으로는 티 나다가 있어요. 티 나다는 본인은 숨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감정이나 생각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의 응대를 못하게 해요. 얘 말을 하면 티나니까. 너 강나연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지? 어? 강나연 재밌어 하는 거 너무 티나. 백리 밖에서도 알아보겠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가방을 들고 가면 본인이 지각한 걸 숨기려는 행동이 아니니까 티를 내다를 사용한 거죠. 정리하면 티가 나다는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티를 내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 기분 나쁜 티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문을 세게 쿵 닫으면서 기분 나쁜 티를 엄청 많이 내요. 너 요즘 힘들어? 표정에서 티가 다 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차이점 조금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까 할 얘기라는 건 뭐야? 원래는 내가 다음 주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쯤에는 진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얼마,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3시쯤에 10만 원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다음 주쯤에 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어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게 아니라 다음 주 중 하루에 어떤 날에 그쯤 이런 뜻이에요. 고집 피우지 말고 먼저 사과하지. 뭐가? 지금쯤이면 본인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숫자, 시간, 날짜, 거리 어디에나 붙일 수 있고 about, round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는 시간이나 시점에는 에를 붙여야 자연스러워요. 3시쯤에, 10월쯤에 처럼요. 하지만 수량, 거리, 기간에는 에를 붙이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1시간쯤 걸려요. 일주일쯤 기다렸어요. 이렇게요. 너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해. 어? 뭐든 너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라고. 여기서 뭐든은 조건 없이 다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whatever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는 what이고 드는 no matter이니까 뭐든은 no matter what it is, anything is fine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미지가 호수한테 본인이 지금 미래인 척 하고 있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수가 미지를 배려해서 뭐든 너 편할 때 말해. 여기서 뭐든은 어떤 말이어도 괜찮고 언제 말해도 다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다 괜찮으니까 너가 편할 때 말해줘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이 있어요. 전부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까요. 이 4가지 든, 뭐든,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뭐든,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 좋아요. 뭐든 먹고 싶은 거 골라.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어디든 너랑 같이 가면 다 좋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미지의 서울 5, 6화를 통해서 한국어 표현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표현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이 진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사용하면 너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 라는 말을 엄청 자주 듣게 될걸요? 앞으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가 점점 더 잘 들리게 될 거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직접 문장 만들어서 댓글도 적어주시면 제가 이 문장 어떤지 답글도 꼭 달아드리고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